시작할게요. 곱셈 공식의 활용입니다. 용어가 조금 다른데, 보자. 변형은 안 나오나? 그러네. 여기 좀 기본적인 것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러네요. 오케이. 해봅시다. 뭐냐면요.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근데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얘들아, 101을 제곱하래. 그럼 101 곱하기 100을 해도 돼, 안 돼? 크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곱하면 이거고, 얘 곱하면 이거라서 이게 나와요. 얘 좀 쉽잖아. 다만 좀 얘는 좀 불편하죠. 99의 제곱은 99 곱하기 99라면 어우 99, 81, 82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불편하죠. 받아 올림이 있으니까. 근데 해도 돼. 근데 이걸 굳이 곱셈 공식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야.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곱셈 공식에서 제곱을 했을 때 값이 간단한 건 1, 10, 100, 1000. 10의 거듭 제곱 관계인 녀석들은 제곱을 해도 곱만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해요. 그래서 101이라는 숫자를 100 더하기 1로 쪼개요. 오케이? 그러면 곱셈 공식에 의하여 앞에 거 뭐 해야 돼? 제곱하죠? 공이 4개가 되겠네, 그죠? 다음, 1을 제곱하는 거 얼마야? 그냥 1이 되겠죠? 중간에 어떻게 하는 거랬죠? 요 숫자 2가 이 안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곱하는 거죠. 음수도 하나도 없네. 다 플러스네. 2 곱하기 100 곱하기 1이니까 얼마? 200. 이거 합치면 돼요. 그래서 1201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썩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할만하죠? 반면에 얘는요. 99의 제곱을 100-1의 제곱이라고 본다면 앞에 건 얼마야? 똑같이? 맨 뒤건 얼마야? 1. 근데 여기 1을 앞으로 싹 다 곱해버리면 이 101을 다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00. 추가로 계산해도 되고 안 해도 800에서 1 빼는 거니까 799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굳이. 근데 이거를 이용하게끔 유도하거나 이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똑같은 거야. 101 곱하기 99. 101 곱하기 99. 잘 안 보이긴 하는데 101을 뭘로 바꿔? 100 플러스 2. 99는 100 마이너스 1. 그럼 똑같고 가운데 부호만 다른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100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만 빼기 1. 9999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얘는요? 하나 차이고 100일, 100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해도 돼요. 어떻게? 얘를 x로 준다면 얘는 뭐야? 뭐 이건 거니까 다시 봐. 100일 곱하기 100일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100일 곱하기 100일 계산한다면 100일 곱하기 1. 근데 100일 곱하기 100일이 아까 해봤죠? 1201.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가능도 해요. 그러나 이왕 너희들이 숫자를 쪼개서 곱셈 공식을 사용하려면 100일 안 돼요. 100으로 바꿔야 돼, 100으로. 그럼 얘는 뭘 바꿀 수 있어? 100 플러스 1거. 뒤에 거는요? 얘는 똑같잖아. 곱하면 얼마야? 100의 제곱이고요. 그럼 누구 곱해야 돼? 1과 2 곱해 얼마? 2죠. 그 다음 가운데가 누가 있는 거야? 1 곱하기 100과 2 곱하기 100. 100, 200 합쳐서 300. 그럼 1302라고 조금 더 쉽게 나오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에 대한 곱셈에서 문자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모양을 바꾸면 조금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됐죠? 필수예제 여기 위에 요거 필수예제 1번 풀어볼게요. 지금 풀어. 51은 뭘로 바꿔야 될까요? 51은 다음 거 볼게요. 이제 무리식의 계산인데요. 이거야.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하고 모양이 똑같은데 두 개의 항 중에 적어도 하나의 루트가 있어요.
곱셈 공식 쓰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쓸 때 이게 맞긴 맞는데요. 자, 보세요. 앞에 거 제곱할 거고 뒤에 거 제곱해서 더할 거야. 그리고 2가 앞으로 와서 싹 다 곱할 거야. 맞죠? 그럼 바로 해줘야지. 루트 1을 제곱하면 얼마 돼요?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번에 2라고 쓰는 거고, 그다음에 1 제곱하면 얼마 돼요? 이거 붙여 쓰세요. 왜 붙였을까? 얘를 합칠 수 있는 관계잖아. 붙여 쓸 거야. 그 다음에 누가 남았어? 지수 2가 앞으로 내려와 싹 다 곱하면 2 루트 2가 되는 거죠.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근호를 제곱하면 근호가 없어질 거야. 됐고요. 자, 이제 유리화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유리화는 숫자로만 해볼게. 이런 식으로 분모의 루트가 몇 개인 거. 항이 하나인 거야. 그럼 딱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제곱근을 없애는 방법은 똑같은 걸 곱해야 되는 거였잖아. 분자 분모에 얼마를 곱해? 루트 3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였어요. 괜찮죠?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괜춘? 그런데 오늘 이제 하는 거는 분모의 항이 한 개가 아니야. 몇 개? 보는 것처럼 두 개가 나와요. 예를 들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5가 있어요. 이걸 유리화하래. 유리화라는 것은 분모의 유리화를 말하는 걸 거고, 분모에 있는 루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루트 두 개를 모두 다 없애야 해요. 뭔가를 곱하자. 윤상아, 얼마 곱할래? 루트 3? 좋은 발상이죠. 루트 3과 루트 2의 최소 공배수니까 루트 6. 자, 루트 6을 곱하면요? 얼마 돼요? 루트 18인데요? 안 없어지는데? 곱하면요? 루트 10인데 안 없어지는데요? 안 돼요. 일단은 루트 3 곱한다고 안 돼. 왜? 얘는 되지만 얘는 안 되죠. 루트 2를 곱해도 얘는 2가 되지만 얘는 루트 2가 안 돼요. 근데 그렇죠. 얘 만약에 뭐냐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아니고 얘는 똑같은 걸 곱하면 해봐요. 얘들아, 이거 제곱해봐. 루트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3 더하기 2는 괜찮은데 2가 내려와서 루트 3과 루트 2를 다 곱한 값까지 나오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얘를 뭘로 바꾸면? 그러면 합차 공식이 되죠. 루트 3의 제곱은 3, 루트 2의 제곱은 2.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돼? 3 빼기 2. 1 나와요. 루트가 없어졌죠? 그러면서 더 깔끔해졌죠? 이게 바로 분모의 유리화예요. 그럼 여기서 얘만 곱하면 안 되겠죠. 누구도 곱해야 돼? 얘도 곱해야 됩니다. 그럼 답은? 분모는 1이고 분자는 얘잖아. 이거 그냥 이대로 써도 돼요. 난 이게 더 간단한데 이걸 굳이 풀면 5루트 3 마이너스 5루트 2가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이렇게는 가능할 것 같고, 그럼 얘는요?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이거 유리화제. 분모의 루트가 있죠? 얘만 없애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 루트 3을 곱하면 되겠네요. 없어질 거 아니야. 네. 루트 3만 곱하면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안 없어져요. 오히려 다시 생긴단 말이야. 안 돼요. 결론은 뭐야? 항이 두 개짜리일 때는 둘 다 무리수던 하나만 무리수던 숫자 하나를 곱하는 게 아니라 합차 공식 있잖아요. 우리 배웠던 합차 공식.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게끔 얘네들과 숫자는 똑같은데 가운데의 부호가 플러스였으면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가 되는 값을 곱해서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게끔 바꿔주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 얘는 누굴 곱해야 돼? 루트 3 플러스 2를 곱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리고 나면 분모는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끝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만 분모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바꿔주시고 분모의 마이너스가 이쁘지 않으니까 분자 분모의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해서
위에 있는 값의 부호를 바꾸시면 되겠죠? 그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야? 분모가 항이 몇 개였을 때? 2개였을 때 유리하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합차 공식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없어. 이게 끝이야. 유리화 방법은 이게 끝이야.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안 나오긴 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 유리화래. 진짜? 이거 유리 어떻게 됐겠어? 지금은 못하죠. 고1 때 되면, 이 공통수학 배우면. 기 6개짜리. 어떤 하나를 곱해서 얘가 유리화가 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숫자 하나를 곱해서 얘가 유리화가 바로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해야 된다면 억지로 쪼개서 두 덩어리로 나눠서 하긴 해야 돼요. 두 덩어리 나눠서.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안 나와. 근데 루트가 하나, 항이 3개였을 때, 항이 3개일 때 한 번에 우리가 유리할 수는 없어. 근데 이 값에 따라서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얘하고 위치 바꾸면 이거죠? 루트끼리 묶은 거야. 이제 뭐 할까? 합차 공식을 쓸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두 녀석을 하나의 네모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여기는 네모 플러스 5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괜찮니? 그럼 얘 얼마 되냐면 네모 이거의 제곱 여기서 할까? 네모의 제곱이니까 루트 3 플러스 루트 제곱하면 3 더하기 2에 2 루트 6이죠. 그럼 뒤에 빼기 5의 제곱인 25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분자는 똑같이 루트 3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5 마이너스 25 계산을 하시면 분모가 2 루트 6 마이너스 20이 되네요. 괜찮니? 분자는 항이 3개야 여전히. 안 예뻐. 근데 얘들아 봐봐. 분모는 2 루트 6 빼기 20으로 되어 있는 거죠. 루트가 하나밖에 없죠? 일단 2로 묶은 후에 루트 6 빼기 10이 되면 분자 분모에 루트 6 플러스 10을 곱하면 분모는 유리화가 될 거긴 합니다. 자, 안 나와요. 근데 알고는 있어. 어떻게? 항이 3개짜리는 합차 공식을 한 번에 쓸 수가 없어요. 합차 공식을 쓴다고 해서 바로 루트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닐 거라고. 없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럼 뭘 생각해야 돼? 2번에 거쳐서 유리화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시오. 이해 갔죠? 이해 갔죠? 항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합차 공식은 항이 2개짜리일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수예제 3번, 2번, 3번인가요? 여기? 빨리 풀어보자. 필수예제 2번, 3번도 풀어볼게요. 저번에 막 설명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루트 10 플러스 3이라는 숫자랑 루트 10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는 똑같은데 이 둘의 부호가 하나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관계인 이 둘, 그러니까 우리가 합차 공식을 배웠잖아. 합차 공식에 있는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이런 관계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짝을 이룬다고 해서 양말은 짝을 뭐라고 그래? 한 쌍이라고 하죠. 한 켤레라고 하죠. 한 켤레라고 하잖아. 안 그래? 켤레 말 안 써요? 처음 들어봐? 양말도 쓸 수 있죠. 짝을 이루는 거니까. 그냥 신발 한 켤레. 신발 한 켤레. 물어볼게요. 이게 특별한 관계를 이루는 이 두 수들을 우리가 무슨 수라고 하냐면 켤레수 관계라고 해요. 켤레수. 켤레수. 전부 수업 아니니 이거? 켤레수는요 아주 특별한 관계들이야. 어떤 가장 큰 특징이냐면 켤레수끼리는요 이게 되게 중요해. 합, 차, 곱
이 모든 게 간단해져요, 값이. 켤레수 되게 좋아, 그래서. 자, 이 둘을 더해봐. 그럼 3과 마삼 없어지죠? 얼마 돼? 2 루트 10. 아주 쉽죠? 차는요, 빼버리면 루트 10 똑같은 거 없어질 거 아니야. 3에서 마삼 빼면은 9. 곱해보세요. 합차공식이죠? 루트 3,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 빼기 3의 제곱 9. 얼마? 켤레 관계는 대부분의 수들은 전부 다 합차 곱이 매우 간단해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산을 하거나 뭔가를 계산했을 때 저 켤레 수들을 곱하거나 빼거나 더하면 더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문제부터 좀 쉽습니다. 그래서 막 그걸 하고 싶어져야 돼. 켤레 수 관계가 나면 막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싶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니? 이런 특별한 관계의 숫자들은 계산이 정말 잘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4-루트가 있어. 4-루트2. 이거의 정수 부분을 구하래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정수 부분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하나씩 해야 돼요, 사실은. 이 루트, 뭐야, 밑줄이 거져 있지. 루트 2는요, 대략적 얼마야? 1점 거시기예요. 그럼 질문입니다. 4 빼기 루트 2의 정수 부분은 4 빼기 1이니까 3 맞아요? 아닙니다. 4에서 1보다 조금 더 큰 수를 빼는 거기 때문에 1 빼면 3이지만 1보다 조금 더 큰 수 빼면은 받아내림 해야 되잖아.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대충? 2. 얼마가 되는 수예요. 그러니 4-루트의 정수 부분은 얼마다?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조심해서 구해야 돼요. 자, 그랬으면 다시 한번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을 구하래요. 4-루트의 소수 부분을 구하래요. 4-루트에서 뭘 뺀다?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2를 뺀다. 그럼 2-루트2가 됩니다. 이게 바로 소수 부분. 그래서 소수 부분을 구하는 방법은 다른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원래 자기 자신에서 뭘 빼야 돼? 정수 부분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수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다시 말하는데 너희들은 안 나올 거라고 했어. 안 나올 건데 이거의 소수 부분을 구할 거야. 이거의 소수 부분. 그럼 이거의 정수 부분을 구해야 되겠죠? 구해보세요. 얼마야? 얘가 1.73, 1.7 정도 된다면 여기서 빼버리면은 3. 얼마 되겠죠? 마이너스 3. 얼마 되겠죠? 자, 이거의 정수 부분은 얼마? 마이너스 3. 맞아요? 아니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게요. 마이너스 3.27이었다 한번 해볼게요. 3.27 만약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눈 간지러. 마3 더하기 마이너스 0.27인 거거든요. 그럼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너희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하지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서는 소수 부분은 반드시 양수여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말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약에 3 플러스 0.2가 있어요.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이 0.2인 거죠. 그래 안 그래? 근데 만약에 소수 부분이 음수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소수 부분에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해주고 여기 플러스 1 해주고 전체적으로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했죠. 근데 여기다 1을 더하면 얘는 4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0.8 되는 거잖아. 물어보자고. 물어보자고. 정수 부분이 4고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8이야. 아까는 0.2였는데 마이너스 0.8. 이상하죠? 정수 부분도 어때? 바뀌었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알겠죠? 만약에 소수 부분이 음수가 될 수만 있다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원래 값이랑 다 다르게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확률이 안 되죠.
그래서 약속을 했어. 어떻게? 소수부분 반드시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 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줘야 돼? 음수니까 안 된다고요. 마이너스 4. 그렇죠. 얘가 양수가 될 수 있게끔 여기다 얼마를 더해? 1. 1을 더하는 거고 마삼에다가는 마이너스 숫자가 변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얘가 1 밀렸으면 1을 빼줘야 되겠죠.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이거 줄 합쳐서 0.73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그럼 결론은요. 이 녀석의 정소수분을 구하고 싶어. 그럼 정수분을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 정수분은 누구였다고? 마사인 거야, 마사.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마사를 빼면 정수분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건 안 나올 거야, 근데. 너희들이 계산했을 때 이걸 다 계산한 것이 음수가 되는 건 거의 안 나올 거야. 근데 혹시라도 모르는 거니까 남은다면 소수 부분은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한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이제 곱셈 공식은 우리가 몇 개 배웠어요? 사실 정확히 두 개인 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하나로 보는 거고 그거랑 합차 공식 이 두 가지를 배운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의 곱은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했었어요. 맞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단 두 개인 거야. 식은 세 개지만. 됐죠? 이걸 변형할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너무 중요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해서 공통수학 1대 조금 더 응용돼서 또 나오고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기타 등등 대수부터 해가지고 모든 과목 계속 나와요. 이거는. 이름도 알아야 돼서 이름이 뭐냐면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말 그대로 곱셈 공식을 변형시킬 건데요. 이게 정말 별거 없거든? 너무 별거 없어요. 어떻게 왜 쓰는지 알면 되는데 자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배웠던 곱셈 공식 이 두 가지가 나왔죠. 1번만 보세요. 1번만. 얘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합, 곱. 세 번째가 제곱의 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합, 곱, 제곱의 합. a 플러스 b. 곱은요? ab. 제곱의 합은 뭐예요? A 제곱. 아니요. 제곱의 합이라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합 A 제곱 플러스 B 맞아요. 제곱. 이게 제곱의 합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 세 개를 각각의 값이 이 세 개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만약에 이 둘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고 싶을 때 저 세 개 중에서 둘을 알아. 각각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우린 구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별거 없어요. 그러려면 일단 어떻게 되냐면 이 곱셈 공식을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뒤에 2ab가 아니라 b제곱을 먼저 쓰세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보세요. 제곱의 합, 곱. 세 개가 있죠?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해보자고요. a 플러스 b가 4고 a, b가 2래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일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정말 간단한 게 뭐냐면 별게 아닌 게 뭐냐면 뭔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과 곱과 제곱의 합. 우리가 알고 있는 값과 내가 구하려는 이 값. 이게 동시에 들어가 있는 식을 하나만 쓰기만 하면 돼요. 이 세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식. 바로 누구야? 이 곱셈 공식인 거잖아, 이거. 썼어. 이거 썼어. 그랬더니 얘가 얼마래? 4. 그럼 16. 얘가 얼마래? 얼마인지 모르니까 괄호. 더하기 2
AB. 2AB니까 4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얘가 얼마야?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합, 곱, 제곱의 합 중에서 둘을 알면 나머지 하나를 당연히 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 가겠어요? 이해 가지? 똑같은 문제도 어떻게 할 수 있어? 문제가 AB가 2고요. 둘을 제곱해서 더한 제곱의 합이 11에. 그리고 뭘 구하래? A 플러스 B 얼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맞잖아. 그럼 똑같이 이 식 그대로 쓴 상태에서 제곱의 합이 10인 거, 얘 10인 거고 AB가 2니까 4가 된 거고 더하면 16인 건데 얘가 바로 누구야? 이거의 제곱인 거잖아. 맞죠?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 아니. 꿀마사 아니에요? 마이너스 4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A, B가 모두 다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럼 A, B 합은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맞잖아. 맞다고요. 내 말이 네. 내가 널 떠보는 게 아니라 맞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뭐야? 합에 대한 제곱이 16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인 거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4가 아니라 4도 가능하고 마사도 가능하다라는 거. 값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되겠니? 오케이? 그러면 세 개 중에 얘를 알든 이 두 개를 알든 이 두 개를 알든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면 무조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곱셈 공식에 넣으면 되는 거라고요. 맞죠? 맞죠? 근데 얘를 공식처럼 변형해서 쓰겠다가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봐봐, 얘들아, 봐봐. 이번에 우리가 구하려는 게 얘였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합이 얼마인지 구하고 싶어? 이걸 구할 거야? 이걸 구하는데 여기다가 이걸 대입해서 이거 구하면 되는 건데 굳이 얘를 저쪽으로 이양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원래는 플러스 2AB가 있어야 되는데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여기 있던 플러스 2AB를 1로 넘기면 마이너스 2AB로 변신이 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죠? 별거 없죠? 형님 뭔 거야? 합의 제곱에서 2AB를 빼면 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합과 곱을 알면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야. 별거 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식을 살짝 변형시킨 거야. 이게 끝이야. 특별한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어떤 느낌을 갖고 있어야 하냐면 이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은 너희들이 전개를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상상을 했을 때 얘는 일단 각각을 제곱한 A제곱과 B제곱의 합이 있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이면 여기 추가로 누가 더 있는 거야? 2AB가 하나 더 있는 거다라고 상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얘만 남기려면 얘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니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AB가 있어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곱셈 공식이 어렵지 않게 변형되는 겁니다. 그쵸? 다시 읽어보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할 건데 문제에서 이번에는 덧셈이 얼마인지 몰라. 대신에 이번에 누가 있어? 뺄셈을 알려줬어. 뺄셈을. 이렇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의 제곱에서 뒤에 뭘 해주면 얘랑 똑같아질까요? 2AB를 더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B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걸 없애려면 반대 부호인 2AB를 더하는 거죠. 아까는 2AB가 있으니까 이거의 반대 부호인 2AB를 마이너스 2AB를 합치는 거였고 여긴 얘가 마이너스 2AB가 있으니 2AB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야. 차와 곱을 알면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야. 괜찮아요? 지금 이건 뭐 한 거냐면 합, 곱, 제곱의 합 중에서 합이 아니라 차와 곱과 제곱의 합 이렇게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를 알았을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됐어요? 어쨌든 세 개 중에 두 개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또 하나 더 있어.
합, 차. 이 둘을 이용해서 제곱의 합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곱을 구할 수도 있어야 해요. 어쨌든 합과 차가 얼마인지 알아. 이걸 이용해서 뭔가 풀겠다는 얘기야. 그럼 합과 차가 모두 다 들어간 공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한번 써볼게. a 플러스 b의 제곱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있어요. 얘가 같도록 내가 뭔가 만들 거야. 방법은 두 가지인데 a제곱 b제곱 2ab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a제곱 b제곱은 똑같은데 ab 항이 얘는 2ab 얘는 마이너스 2ab로 다른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다 뭔가를 더하거나 하면은 얘랑 똑같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는 플러스 2ab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ab인데 마이너스 2ab가 플러스 2ab가 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 4ab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공식인 거야. 만약에 이게 없고 여기다가 뭔가를 해서 똑같이 만들 거야. 그렇지. 그거는 마이너스 4ab를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단한 공식이 아니에요. 이해갔죠? 자, 목적이 뭐라고? 합, 곱, 제곱의 합, 차. 이 4개 중에서, 크게 말하면 이 4개야. 이 4개 중에서 2개를 알면 나머지 2개는 다 구할 수 있어요. 이 변형을 이용하면은. 이게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됐어요? 어려워? 자, 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좀 전에 한 거. 2번이 이거야, 지금.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있으면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된다? 플러스 4ab를 더해야 이 마이너스 2ab가 없어지고 추가로 2ab가 생기겠죠? 그래서 플러스 4ab를 해야 한다. 요 얘기인 겁니다. 괜찮죠? 됐누? 되겠누? 자, 그럼 일단 문제로만 가볼게요. 문제로. 문제로 볼게요. 내가 풀 거야. 이겁니다. a 플러스 b의 값이 5고요. a, b의 값이 2예요. 이걸 이용해서 가장 쉬운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니? 이거 구하래요. 이걸 할까? 1로 하자. 돼요? 계산? 어떻게 되죠? 이거의 제곱에서 2ab 하면 되는 거죠? 5의 제곱이니까 25 빼기 2 곱하기 2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쉽죠? 지울게. 안 지워도 돼. 보자. 문제가 바뀌었어. 이거야. 얼마? 뭐지? 이거는? 되니 안 되니? 우리가 오늘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은요. 문자가 2개죠. 식도 몇 개 해야 돼. 그래야지만 얘를 잘 변형시켜서 또 다른 값들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식이 2개고 문자가 2개이지만 다른 값들 변형이 가능한 거라고. 근데 얘는 식이 몇 개야? 하나밖에 없고 좀 달라. 근데 이 숫자에 이 문자의 특징이 있죠. 바로 뭐냐면 여기 a와 a 플러스 1 무슨 관계죠? 역수 관계예요. 그러면 역수 관계란 뜻이 뭐야? 역수는 두 수를 곱했을 때 얼마가 되는 수? 여기 숨어 있는 게 뭐냐면 a와 a분의 1을 곱하면 얼마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봐봐 얘들아. 얘와 얘는 합이고요. 얘와 얘는 곱이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b가 a분의 1일 뿐인 거야. 얘랑 조건이 똑같은 거라고. 다만 얘는 a, b의 곱이 1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었던 거고 얘는 얘와 얘의 곱이 1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거 구하래요. 이게 뭐죠? 얘는 a제곱에 a분의 1의 전체 제곱이 얘인 거잖아. a분의 전체 제곱이 얘란 말이야.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누구? a와 a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 a 곱하기 a분의 1.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거 안 써도 되겠죠. 그냥 2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5의 제곱 25에서 1을 빼니까 답은 똑같이 얼마야? 23이 나오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a와 a분의 1의 합이 나와 있으면 숨어있는 조건이 이 둘을 곱하면 1이에요. 라는 조건이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니? 그럼 똑같은 거 아닐까요? a-a분의 1이 만약에 4래요. 이거 이용해서 누구 구하래?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을 구하래.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 없어? 식 만들어 아직 연습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a 마이너스 a분의 왜? 얘를 이용해야 되니까 a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뭔가를 해준다? 예, 여기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그걸 없애주려면 플러스 2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4, 16 플러스 2가 답은 얼마? 18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되겠니? 그렇죠?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게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네, 이쪽 아래쪽에 있는 필수 예제 4번, 5번 풀어볼게요.